네, 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저희 방송은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핫한 미국 주식, 미국 ETF,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 교육까지 또 해외 글로벌 증시 이슈까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주식과 해외 선물에 대해 다뤄주실 김보낸 칼리의 칼리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주 모의 투자 대회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자세한 리뷰 좀 먼저 부탁드려요. 이번 한 주도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일단 모의 투자 대회 일단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나쁘진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수익도 지금 계속 드리고 있고 뭐 수익이 모의 투자 기준으로 또 수익이 너무 많이 나면 배가 아프잖아요. 내가 이제 실제 투자를 해야 거기에 대한 수익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모의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너무 큰 수익을 가져가면 또 배가 아프죠. 자,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조금 더 교육에 대한 내용 자체를 포커스를 좀 잡았었고요. 지금 현재 변동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주 기준으로 지금 일단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 양봉 흐름 자체를 보여줬었던 한 주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하락 뭐 상관없이 매수, 매도 단기적인 대응 통해서 일단 이번 주 수익 잘 가져갔었던 한 주였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미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지금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증시 최고점은 어디까지일지 오늘 전문가님과 자세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번 주 정말 좀 이제는 중요한 시기예요. 아나운서님, 제가 이 방송에서 벌써 몇 주 동안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요. 아직까지는 지금 좀 하락할 만한 트리거가 없다. 네. 그래서 오히려 한 주 기준으로 제가 계속 브리핑 드린다라고 했어요. 한 주 기준 괜찮으니까 매수 대응하셔라.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거 뭐 지금 지수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뭐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단기적으로 보셔라. 3% 5%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장세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딱 맞아 떨어졌죠. 지금 현재 뭐 엔비디아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M7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받쳐주다 보니까 현재에 대한 상승,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장에서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뭐냐면 사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시장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대응을 하는데 수학적인 대응도 가져가고 과학적인 대응 자체를 가져가면서 바라보지만 확실하게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추세에 대한 순응을 하셔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추세에 대한 내용 자체를 뭐 관성의 법칙을 가져간다, 뭐를 가져간다, 지금 수학적인 뭐 피보나치 공식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간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심리 자체가 포모 심리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내용 자체 고점을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계속 상승 지속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오늘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중간에 제가 한번 또 언급을 드리고 여기 구간대에서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보유 비중이 높은 빅테크라든지 지금 현재 지수 상승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가져가는 종목 자체를 줄여야 되는 타이밍을 한번 더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 시청을 계속적으로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자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티커명, 자리값, 내용 자체도 오늘자 공개를 드릴 테니까 시청 꾸준히 해주시고요. 특히나 QR코드를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우리 청산 1차, 2차 나눠서 대응 자체까지 좀 설명드릴 테니까 QR 참여해 주시면 이번 주 히든 종목 한번 좀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ETF와 또 해외 선물 등 높은 상승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칼리 전문가님인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이번 주 주요 글로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조세 보이는 미국 물가지수입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6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2.6%를 소폭 웃도는 수치인데요. 에너지, 가구, 의류 가격이 오른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9%, 전월 대비 0.2% 상승해 시장 예상치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6월 PPI는 전월 대비 변동 없이 2.3% 상승, 이는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연간 상승률입니다. 특히 여행 서비스 가격이 급락이 이 상품 가격 상승을 상쇄하면서 총 물가 압력이 눌린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미국 경제, 앞으로의 금리 방향과 소비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H20 대중 수출 재개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엔비디아가 중국을 위해 별도로 개발한 H20 GPU마저 수출을 금지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엔비디아는 55억 달러, 한화로는 약 7조 8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매출 손실이 아니라 이 중국 AI 시장 내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절반으로 추락시킨 결정타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젠슨왕 CEO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 AI 인프라 투자, 제조업 부흥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무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젠슨 왕은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주요 고객을 만나 직접 수출 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미국 정부도 허가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수출 재개를 넘어서 한국 HBM 공급 업체들에게도 호재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이번 소식에 당일 엔비디아 주가는 4%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차례 부결 후 다시 도전하는 지니어스 법안 통과 기대감은입니다. 현재 시간 7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공화당 의원 12명 중 11명과 만남을 가졌으며 그들이 찬성 입장으로 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까지만 해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 법안 통과의 난항이 예상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하원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주식이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서클은 무려 19.39% 폭등, 상장 후 주가가 무려 652%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 가격도 동반 급등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2.95% 상승, 이더리움은 11.16%, 리플도 6.59% 올랐는데요. 관련 기업들 현황과 주요 코인들 가격 전략, 칼리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주, ASML 등 주요 기업 실적 분석입니다. 먼저 JP모건 체이스입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은 2분기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다만 작년 동기 대비로는 순이익이 17% 감소했는데요. 이는 당시 비자 지분 매각이라는 일회성 이익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웰스파고입니다. 웰스파고 역시 2분기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지만 이 순수익은 예상치에 못 미쳤고 이자 마진도 소폭 하락해 시장 반응은 조금 엇갈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SML입니다. 2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지만 이 문제는 향후 실적 가이던스입니다. 3분기 매출 전망은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74억에서 79억 유로, 이 연간 가이던스도 1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ASML CEO는 AI 고객 수요는 견조하지만 2026년 이후에 대한 확신은 아직 어렵다며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심화를 인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칼리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요. 6월 CPI는 전년 대비 2.7% 상승하면서 이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PPI는 9개월 만에 최저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관세 부담이 아직 소비자 가격에 본격 전가되진 않았지만 이 하반기 인플레이션 압력이 누적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시장인데요. 전문가님, 이번 물가 지표가 향후 지수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칠까요?
사실 이번 데이터는 사실 조금 물음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좀 우려가 좀 많이 컸었거든요. 시장 네. 자체에서 당연히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의 영향이 클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일부 전가가 될 것이다. 결국에는 좀 올라갈 것이고 이번에 크게 튀어오르는 결과값이 그리고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대한 결과값 내용 자체에서 연속적인 물가 상승의 추세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내용 자체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을 거의 지워놨습니다. 아, 이거 정말 트럼프가 얘기하는 수준으로 지금 현재 걱정 없이 지금 현재 미국은 탄탄하다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내내 이 부분에 대한 우려, 경고를 계속 이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저 역시도 머릿속에 물음표가 굉장히 좀 많이 남는 어떻게 보면 지표 발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수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래도 한 주 기준으로 조금 혼조세였어요. 혼조세를 가져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테슬라, 구글, 브로드컴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팔란티어 할 것 없이 좀 메이저 주축을 가져가는 종목들의 상승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뭐 물가에 대한 영향 내용 자체 무시하고 그냥 들어 올린다. 그러면 지수가 그렇게 들어 올린다라는 내용 자체는 우리가 또 뭘로 해석하냐면 지금 물가 영향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구나.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안도랠리를 계속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다음에 정말 큰 충격이 아니다라고 하면 똑같겠죠. 한 달 뒤 기준으로 또 똑같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랠리 지속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반영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해도 지금 현재 딱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반이에요. 계속적으로 상승 전체적인 내용 자체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반반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는데 자, CPI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 자, 그나마 조금의 이제 좀 예상치 부근 때까지 이제 좀 반등 흐름이나 내용 자체는 보여줬어요. 그래도 우리가 쇼크가 일으킬 만한 내용 자체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치 대비 0.1%, 전월 대비 기준 0.3% 보여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 기준으로 뭐 사실 소폭 상승. 근데 이게 예상치 범위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했었던 수치랑 거의 지금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까지 큰 추격을 가져가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부 지금 일단 탑5 항목은 전기, 그리고 뭐 윈도우 및 바닥 커버링, 커피, 소고기, 병원 서비스 등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락 항목에 대한 내용 자체는 달걀이 무려 10%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월 공급 과잉 해소에 대한 내용 자체로 기저 효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큰 특징이나 내용 자체 그렇게까지 뭐 전월 대비 쇼크나 내용 자체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둔화되고 생각보다 좀 올려줄 수 있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내용 자체 예상 수준 범위에서 버티고 있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우리가 지표를 왜 보나요, 여러분들? 지표를 보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페드에서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 지속 가능성, 혹시나 7월에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는지 9월에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단 나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지속성 혹은 다음 달 기준으로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자체가 지금 현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금리 인하 시점 내용 자체를 확실하게 받아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수 자체가 또 다시 움직이는 흐름 자체로 가져가겠죠. 자, 그리고 이제 PPI는 되려 지금 현재 9개월 기준으로 이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여기서 이제 좀 최근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를 좀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가 뭔가요, 여러분들? 생산자. 생산하는 사람들이 지금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가공을 해서 파는 사람들이 생산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가져오는 뭐 원자재가 될 수 있고요. 1차 가공품이 될 수 있는 이 상황인데 얘네들의 가격 자체가 오히려 떨어졌대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뒤에 나와주는 CPI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전가에 대한 내용 자체가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지표로 바라볼 수 있는 PPI에서 지금 낮아졌었던 내용 자체가 이번 한 주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부 데이터 내용 자체는 조금 더 무시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그냥 이렇게 좀 총 정리를 좀 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지수가
지금 현재 화요일, 수요일 데이터 발표를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화요일 날 윗꼬리 달고 떨어졌고 지금 수요일 같은 경우는 아랫꼬리 달고 지금 말아 올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표 결과 영향보다는 그냥 지금 묻지만 간다인데 거기에 따라서 지표 해석도 그럼 이 정도면 긍정이네 라고 지금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다음 달 데이터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글쎄요. 지금 현재 소매 판매 지표도 이번에 나와준 데이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소비자로서의 지금 현재 전가 내용 그리고 판매에 대한 내용 자체들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미국 자체는 탄탄하다. 고용 지표도 괜찮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그래서 연준은 이제는 좀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조건 금리 인하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더 올라간다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냥 금리 인하 시점이구나. 내용 자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물가 지표에 따른 금리 인하 시점은요. 9월일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에 따른 전체 지수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보면요. 수출 금지로 이 7조 원대 손실을 입었던 엔비디아가 드디어 중국향 H20 수출 재개 허가를 받았습니다. 젠슨왕 CEO는 이 워싱턴과 베이징을 오가면서 미국 정부를 설득했고요. 이번 결정은 HBM 수요 증가로 이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님, 엔비디아와 또 미국 반도체 종목들의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야,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네. 진짜 젠슨왕 대표 CEO 정말 일 잘한다. 이렇게 좀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지금 현재 내용 자체를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요약을 드리면요. 자, 먼저 수출 금지 배경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보시면 올해 4월 중순에 H20 GPU 대중 수출 전면 금지에 대한 내용 자체가 나와줬었죠. 이 내용이 뭐냐? 결론적으로는 중국 AI 스타트업인 딥시크 사태가 우리가 이때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아론 성능 자체가 미국 측 규제에 일단은 우회 제품인 H800 등을 이제 어떻게 보면 상회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대중 수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면 금지 이런 내용 자체가 나와줬고 그 결과 엔비디아가 이로 인해서 무려 7.8조 원의 손실 공시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주문됐었던 내용 자체 그리고 판매만 하면 되는 거고 기간이야 이제 정해져 있겠죠. 뭐 1월 달에 팔고 2월 달에 팔고 이제 물량 자체 이렇게 계속 넘기는 과정에서 갑자기 딱 중지가 되다 보니까 생산됐었던 거 지금 물량 내용 자체가 지금 7.8조 원이에요. 이게 한 기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주가 눌림 내용 자체를 크게 받아줬었는데 엔비디아 지금 무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150 가져갔었던 엔비디아가 무려 $86까지 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딛고 지금 계속 상승 랠리를 보여줬던 것도 대단한데 이번에 그 랠리에 대한 지속성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죠. 그럼 4조 달러를 넘겼었던 엔비디아가 덩치가 그렇게까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호재만 계속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수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에 대한 상승이나 내용 자체는 뭐 무제한인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현재 설득전에 대한 내용 자체 국회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까지 가져가면서 어떻게든 이거를 팔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CEO의 역량은 정말 좀 대단하다, 최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엔비디아한테. 그래, 가라. 너는 갈 만한 자격이 있다. 해서 지금 $170, 뭐 $180, 뭐 $200대까지 올라가는 현재의 추세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엔비디아 지금 젠슨왕 CEO가 계속적으로 좀 이전부터 얘기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왜 지금 현재 수출을 제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냐. 그런다고 해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못 만들어가지고 AI에서 지금 후퇴를 할 것이냐? 그게 아니다. 그렇게 지금 제한되는 만큼 지금 내수 기준으로 화웨이 등 지금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자체 생산에 나서면서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품질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젠슨왕이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얘네가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으로 계속 기술 개발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결국에 우리 거를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걔네는 조금 더 뒤처진
수준의 H20이 됐든 H800이 됐든 이런 수준의 칩을 가지고 뒤따라오는 결과값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거를 좀 잘 생각해라.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법안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신금을 좀 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7.8조에 대한 손실 내용 자체가 수익성으로 다시금 돌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이미 잡고 올려준 상태에서 추가 탄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단발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자리값이 고점이 절대 될 수가 없겠죠. 상승 랠리는 더 크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382 자리값 조정 뒤에 가져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는 최소 300대까지는 랠리 자리값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300까지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면 거의 시총 자체가 7조에서 8조 달러가 돼요. 그러면 사실 이 사이에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내용 자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번에 올라가는 결과는 조금 힘들고요. 어쨌든 이러한 결과 조정 자체를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다. 내가 정말 강성주주다. 나는 80까지 떨어졌을 때도 팔지도 않고 나는 이미 평단가 자체가 훨씬 더 낮게 30, 50 뭐 이런 자리값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끌고 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단타성 대응 자체는 일단은 한번 좀 눌림 자리값을 보고 들어가셔라. 이렇게 좀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H20 수출 재개 허가로 인한 이 엔비디아의 상승폭은 더 열려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엔비디아 말고 추가적인 반도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QR코드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암호화폐 법안 통과를 위한 공화당 의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소식에 이 관련 주식과 코인 시장이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뭐 서클과 비트마인, 코인베이스 등 주요 종목들이 강한 상승 랠리를 보였고요.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지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 암호화폐 관련주 어떻게 보실까요? 자, 제가 이미 우리 여기서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었잖아요. 예. 그렇죠. 서클 같은 경우가 히든 종목으로 100달러 때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 너튜브에서 이 방송을 다시 보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방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본방 시청하시는 분들 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전에 한번 좀 돌려서 보세요. 제가 날짜까지도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서클 같은 경우가 사실상 데이터가 많이 없는데 제가 전고 돌파도 괜찮고 눌러주는 자리값도 괜찮다라고 했었던 시점 자체가 언제였냐면요. 이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대략적으로 한 달이죠. 근데 무려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 만에 100달러가 300달러 갔거든요. 200% 급등을 했습니다. 200% 급등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눌림 조정 내용 자체에서 자리값 마디값도 제가 지지난주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어요. 아나운서님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현재 자리값 기준에서 여기 이 바닥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괜찮다. 좀 더 눌러도 사도 괜찮고 고점을 돌파하는 관점에서 사도 괜찮다. 둘 다 보셔라 라고 이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고 무려 200%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200% 상승을 한 번도 안 쉬고 보여주면 당연히 조정이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가격 형성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누군가는 충분히 만족하고 엑시트, 차익 실현을 가져가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적인 조정을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트리거가 됐었던 게 6월 18일 날 가져왔었던 30% 급등했었던 이 캔들 중심 부근 라인대. 그래서 제가 그대로 2주 전에도 172.95달러, 173달러 여기 자리값은 지켜주면서 어떻게 보면 제 차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에서 설명드렸었는데 그대로 올랐어요. 그럼 172달러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가 어제가 기준으로 240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서 지지 보고 들어가신 분들 앞에 타이밍을 놓쳤어도 30-40% 이상은 그냥 가져갔었던 자리값입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 이 법안에 대한 통과 내용 자체로 살펴봤었을 때 서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대 기준으로 500대까지 그냥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525달러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말 단발적으로 보여줄 것이고요. 이러한 단발적 움직임 자체를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대응 자체를 한 번 더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클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차 신규 진입 타점이나 내용 자체는 지금 QR로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인베이스야 뭐 할 말도 없는 수준으로 최근에 상승 랠리 비트코인 뭐 12만 3천 달러까지도 돌파를 하면서 당연히 지금 오름세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티커명이 이제 BTCM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채굴 기업이에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데 재밌는 게 지금 딱 7월 10일 일주일 전인데 이때 주가가 아나운서님 하루 만에 얼마가 뛰었냐면요. 154% 뛰었어요. 여러분들 하루 만에 가능한가요? 154%. 와,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하죠. 그쵸. 왜? 우리나라는 상한가가 상한가.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섹터나 추세나 여러분들이 어떤 게 갈 수 있고 방향성에 대한 긍정성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그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초반부터 내가 큰 금액, 비중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서도 사실 적은 비중으로 150%를 본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효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 자체를 넣고 내가 5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데 500만 원만 넣고 5천만 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좋을 수는 없죠. 그만큼 마이너스가 날 때는 500만 원 효과만큼 떨어졌을 때는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 내용 자체 제가 쫙 섹터 우리가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잘 들어주시면 우리 방송 그리고 우리 QR 코드를 참여를 해주시면요 미국 주식만 가져가는 채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국내에 대한 내용 자체도 정말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분들 보유하고 싶으신 종목들, 희준 종목들 뭐 이런 부분들도 내내 오전장에 잘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저녁에도 플러스 알파로 지금 현재 미국 주식 그리고 뭐 해외 선물이 될 수 있고요. ETF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본인의 성향에 맞게 본인이 지금 현재 입맛대로 오전, 야간 그리고 종목별로 챙기실 수가 있으니까 참여만 해보시고 한번 일주일, 2주일 한번 지켜보시라는 거죠. 지켜보시면서 가져가시면 충분히 좋은 관점, 내용 혜택 그리고 좋은 종목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지니어스 법안 내용 자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내용 자체가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결국엔 통과가 된다라는 내용 자체가 점점 더 이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도권으로 계속적으로 밀고 들어온다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코인 전반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주요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 마련을 가져간다. 그럼 이전에 우리가 이제 테라 루나 사태나 이런 부분들 자체를 막을 수가 있는 거고 그만큼 수요 자체가 폭증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 반응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가 이제 그리고 제인 프레이저 같은 지금 대응은행 수장들이 스테이블 코인 진출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월가에서도 지금 진출을 한다. 너도 나도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는 자사 고객 대상 스테이블 코인 JPMD를 지금 출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것저것 중구난방 생긴다라고 하면 경쟁력을 잃는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안정성, 내용 자체, 오히려 이제 달러를 대체를 할 수 있는 기대감 내용 자체로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요나 내용 자체가 폭증할 거고 시장 성장을 계속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존재를 하지만 사실상 지금 서클 인터넷 내용 자체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장되고 나서의 지금 충분한 차트 흐름, 전고 돌파 내용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현 가격대에서 2배 이상 100%까지도 우리가 기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법안이 통과가 되기 전에 이 방송에서 6월 달에 암호화폐 관련주 서클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려 200%나 상승했습니다. 이 서클의 진입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QR코드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보면요. 이 JP 모건과 웰스파고는 모두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이자 수익과 마진 흐름에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ASML은 2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3분기 가이던스 하향과 또 미국과 유럽의 관세 갈등 우려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전문가는 이처럼 금융과 또 반도체 업종이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할 종목 있을까요?
사실상 금융주들은 지금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개인적으로. 현재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긍정이지만 지금 일단 좀 세부 내용 자체에서 좀 엇갈리는 흐름 자체를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 이제 순이익 자체가 150억 달러를 가져갔는데 전년 대비 마이너스 17%였어요. 그리고 EPS는 5.24달러를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뭐 부분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 세부적인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적 관련 코멘트 자체를 좀 보시면 각 부분 모두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을 했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전사 순이익은 150억 달러에 달했다.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고객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마켓 수익은 15% 증가를 했다. 투자은행 수수료는 분기 후반 분위기 개선 덕에 7%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름의 지금 현재 긍정적인 내용 자체 실적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고요. 거시경제 전망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보시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지만 저 역시도 인정을 하는 부분, 관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높은 적자 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기대를 하되 다양한 시나리오에 지금 대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 실적을 가지고 지금 일단 살려고 하면 이미 JP모건 한번 차트 보세요, 여러분. 이거 살 수 있나요? 아나운서 이거 살 수 있나요? 지금 100달러에서 300달러 갔어요. 어머. 한 번도 안 쉬고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전분기, 전전분기 뭐 사실 몇 분기 전에서부터 배당과 지금 현재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거고요. 이제 와서 들어간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포모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다가 이제 한번 물렸을 때 욕하고 막 짜증내고 막 손절 보면서 이제 나오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미 가져간 종목에서 이 고점 그리고 이미 많이 올라와준 이 상승폭에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아무 준비 대응 시나리오가 없는 거예요. 뭐 단기적으로 나는 3% 5%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가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꼭 그냥 들어가셔서 오르겠지 이전처럼 오르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보시다가 20% 30% 40%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70% 물리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선생님 우리 네. 작년부터 방송에서 그렇죠 실시간 상담도 했었잖아요. 네, 네. 그 내용 자체 보시면 깨우친 점이 많이 있지 깨달은 점이 좀 많이 있으시지 않아요? 맞죠?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아 이렇게까지 물리시는구나. 맞아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런 상담까지도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자체 보면 제가 절대 하지 마셔라라는 자리에서 꼭 들어가시다가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 자체를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웰스파고 역시 엇갈린 내용 자체인데 계속 고점 그리면서 지금 18달러에서 여러분들 80달러 올라왔으면 부분적으로 조정이 나와줘야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코멘트 하나만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 시장의 역추세로 다시 돌리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를 충분히 두고 대비를 한대요. 이렇게 지금 현재 돈이 많은 JP모건도 현 시장에 대한 경계를 하고 대비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더 크게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금융주들에 대한 내용 자체는 어쨌든 좀 엇갈린 실적으로 단기적으로 5%, 뭐 3% 이렇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 가져가는 결과는 가져가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보지 마셔라. 신규 접근은 절대 하지 마셔라. 뭐 보유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내용 자체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내용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면 이제 뭐 ASML 같은 경우도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얘는 이제 좀 반도체 업종이라서 일단 좀 중요해요. 지금 현재 내용 자체에서 실적 발표 결과나 내용 자체로 지금 하락을 조금 보여주긴 했는데 이 하락폭 자체가 지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뭐 일봉상 기준으로 8% 낙폭을 보여줬었는데 이전 상승 대비 기준으로는 지금 밴드 바닥 수준까지 눌러줬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 업종에서 포커스를 잡을 만한 내용 자체가 엔비디아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꺾이기 전에는 오히려 이런 조정 자리 값이 지금 내용 자체에서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1000달러 부근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 750 중반 뭐 이런 자리값들 여러분들 지금 좀 봐주시고요. TSMC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고점이 어느 정도 좀 정해졌다라는 내용 자체로 이제 정리를 드리고 TSMC 같은 경우는 현재 V자 반등 내용 자체에서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 자리값 기준으로 280달러 수준까지는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10%대, 15%
0.15%대 추가 상승은 있지만 여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만약에 지금 타이밍을 본다라고 하면 3%에서 5% 정도까지 한번 좀 대응하는 거 여러분들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주는 이미 고점이기 때문에 반도체, ASML 정도 우리가 눈여겨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ASML 정확한 진입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시간은요, 해외 주식에 관심은 많은데 어려워서 접근을 못하신 분들을 위한 해외 주식 기초 5분 완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으로 들고 오셨는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은 바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히든 종목 바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 이머전트 E, 바이오 B 솔루션.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 잊혀지지가 않으실 거예요. 티커가 재밌습니다. EBS입니다. EBS. 아나운서님 절대 안 잊혀지겠죠. EBS입니다. 자, 설립연도는 98년도고요. 본사 위치가 지금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고요. 주요 산업 분야 자체는 지금 생물학적 위협 등 그리고 이제 공중보건 응급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한다. 직원 수는 약 1,600명 정도 되고 기업 미션이 뭐냐면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하고 구하는 제품을 제공하자. 이게 지금 현재 기업의 미션이다. 그럼 이 기업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지금 현재 이 기업이 뭐냐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마약성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피오이드 이런 계열들에서 사실상 이제 중독이나 이제 뭐 의존성이 높은 얘네들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알고 있는 천연 오피오이드로 좀 볼 수 있는 이 약물 계열들 같은 경우는 아편에서 추출한 모르핀, 코데인 같은 경우가 있고요. 합성 또는 반합성으로 본다면 옥시코돈 그리고 계속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자체가 관세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내용 자체로 펜타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하이드로코돈, 메타돈 등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사망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요. 여러분들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에서 펜타닐에 대한 이슈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화두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데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과다 복용에 대한 치료제 어떻게 보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고 이제 나르칸 나잘 스프레이를 이제 좀 개발하고 여기서 이제 상품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 나르칸 나잘 스프레이가 미국에서 첫 OTC 처방전 불필요한 상태에서 그냥 약국에서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약국 체인이랑 이제 편의점 등에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계속 마약 중독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 세계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펜타닐 내용 자체에서 이제 좀 중요도가 높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쪽으로는 뭐 탄저병 백신이나 나머지 내용까지도 일단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나록선 판매 확대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여기에서 긍정적인 효과 뉴스를 가져가면서 탄력을 충분히 지속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가나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매집 구간으로 지금 좀 형성될 수 있는 횡보 구간에 대한 연속점을 가져가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타이밍에 보셔야 여러분들 나중에 사실 뭐 당장 일주일 만에 오른다는 아니지만서도 나중에 이제 30달러, 50달러 올라왔을 때 여기서의 변동성을 견딜 수가 있어요. 내 평단가가 지금 현재 7달러 수준에서 머문다라고 하면 나중에 튀어 올랐을 때 거기서 바로 엑시트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 자체는 사실상 10백억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힘있게 가져갈 거고요. 이 내용 자체는 계속 QR코드로 진입, 청산 혹은 손절 내용 자체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재차 타이밍 내용 자체도 설명드릴 테니까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함께 하셔야 되겠죠. 이번 한 주가 아니고요. 몇 달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히든 종목 주셨습니다. 바이오 치료제 관련주죠. 티커명 EBS 주셨고요. 이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손절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다음 주 주요 글로벌 이슈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일본은 해양의 날로 휴장하고요. 중국은 인민은행은 7월 대출 우대금리를 발표합니다. 미국에서는 6월 선행지수가 발표되는데요. 마이너스 0.1% 감소로 시장은 둔화 흐름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음 날인 수요일 새벽에는 보우먼 FOMC 위원이 연설에 나서고 이 미국 기존 주택 판매와 유로존 소비자 신뢰 지수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빅 이벤트가 집중된 날입니다. 오전에는 일본 제조업과 서비스 PMI가 발표되고 오후에는 유럽 주요국의 자동차 등록 지표와 프랑스와 독일, 유로존 PMI 예비치가 줄줄이 발표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일본 도쿄 CPI 그리고 영국의 6월 소매 판매가 핵심입니다. 미국에서는 6월 내구재 수주가 금요일 밤 9시 30분에 발표됩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 칼리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기업 실적 일정입니다. 7월 21일 월요일에는 이 통신 대기업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와 로포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반도체와 산업장비 분야의 실적 흐름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인 7월 22일 화요일에는 코카콜라와 필립 모리스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다음 날인 7월 23일 수요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이 빅테크 실적에 관심이 쏠리는 날인데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테슬라, 티모바일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7월 24일 목요일에는 블랙스톤과 하니웰, 유니온 퍼시픽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산업과 운송 분야에서 시장 심리를 반영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7월 25일 금요일 헬스케어 기업 헬딩스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이슈 보면요. 7월 넷째 주에는 알파벳과 테슬라 그리고 인텔부터 코카콜라 그리고 RTX, SAP까지 이 업종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빅테크, 반도체, 소비재, 통신 등 이 전 방위 섹터를 흐름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다음 주 주목을 해봐야 할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당연히 지금 일단 구글, 테슬라, 인텔, 그리고 뭐 코카콜라 안 중요한 종목들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단기적인 급등을 노린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사실상 조금 배제를 시켜달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테슬라가 좀 진행되고 상승을 강하게 보여줄 만한 이슈가 어떻게 보면 로보택시에 대한 성공 내용 자체로 이슈화되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실적이나 내용 자체로 보면 이미 지금 연속 두 번 어떻게 보면 어닝 쇼크가 지금 일단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나 내용 호재를 바라봤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절교했죠. 트럼프와 절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자체에선 좀 정치적인 리스크 내용 자체까지 가져갈 수 있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주 실적 발표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330, 340 이상에 대한 돌파 추세는 좀 보여주긴 힘들 것 같아요. 뭐 강성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속적으로 홀딩하셔라라는 얘기밖에 못 드릴 것 같고요. 신규 접근으로 한번 그래도 타이밍을 보시겠다라고 하면 하루 데일리 기준으로 지금 320에서 330, 340 수준이면 정말 3%, 6%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장 초반 내용 자체보다는 실적 발표 시간, 새벽 시간, 그래서 아침 프리장 내용 자체 해석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일단 발표 전에 좀 선진입을 하시고 확실한 손절 라인 그리고 목표가 저는 손절 5% 그리고 수익 5%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단타성 대응 자체 조금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구글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보면 추세나 내용 자체에서 지금 단발적 급등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꺾였어야 되는 타이밍에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현재 추세에 대한 내용 자체는 긍정입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거 좀 추천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인텔 같은 경우 일단 좀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인텔이 지금 현재 최근에 사실 바닥자리값 다지면서 지금 일단은 상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역추세에 대한 내용 자체로 더 이끌어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엘리엇 파동 관점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기준 자체가 4파 기준점 내용 자체로 역추세로 넘어가는 추세로 지금 좀 그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자릿수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텔 보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는 와서 좀 손절이나 지금 일단 좀 가격 정리를 좀 보시면서 관망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구글 정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언제 진입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방송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글로벌 마켓 투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해외 선물 기초 교육 시간인데요. 국제 유가, 미국채, 유로화와 달러화, 그리고 천연가스, 골드뿐만이 아니라 나스닥과 S&P 500 지수 상승과 하락에도 우리가 모두 수익을 볼 수 있는 해외 선물인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로 들고 오셨는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은 뭐 특정 강의보다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강의만 벌써 몇 달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각각의 종목, 상품별에 대한 투자 관점 내용들을 좀 설명드렸었는데 아나운서님도 방송을 좀 많이 하고 계시니까 다른 방송 많이 하고 계시니까 현재 방송에 대한 내용 자체 좀 많이 기억은 없으실 텐데 아마 요거 하나는 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애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기억하실 텐데 이전에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게 상품 중에 유일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뭐라고 했었죠? 구리. 구리, 그렇죠. 네. 구리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를 몇 달째 지금 계속 가져왔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었죠? 이제는 구리 사면 안 된다. 네. 끝났다라고 분명히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어요. 차트 한번 보실까요? 지금. 자, 차트 보시면 제가 얘기 드렸었던 내용대로 지금 계속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지난주 고점 찍고 지금 이번 주 어떤가요? 그대로 떨어졌죠. 조정 나왔죠. 정확하죠. 더 이상 사면 안 된다. 꼭 이런 장대 양봉 보고 이제 사면 되는구나 하고 쫓아 들어가다 물린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거 물려서 가져가면 이것도 금액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타이밍에 이미 다 설명드렸었고 이제는 물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 외에 그럼 뭐 골드나 다른 애가 갔나요? 못 갔죠. 지금 계속 얘네도 비비고 있잖아요. 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단기적인 상승 이유 자체 가져가고 나서 급락 뒤에 지금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오히려 더 큰 급락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값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나스닥 랠리 너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얘기로 오늘 시작했었던 만큼 지금 나스닥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지금 일단 한 번 더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의 형태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이전 고점을 갱신하기 직전인 21,930 부근대 여기서 사실 조정이 나왔어야 돼요. 여기서 조정이 나와주면서 가격 조정이 나와주면서 꺾였어야 되는데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마디값을 기준으로 뭘 보여줬냐면 가장 시장에서 해석하기 힘들고 어려운 내용 자체 패턴이 뭐냐면 기간값 조정이에요. 그냥 큰 추세로 상승으로 계속 달리진 않을게. 대신에 시간 텀을 두고 현재 자리값을 계속적으로 지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랫동안 지금 몇 달간의 강한 상승 이후 계속 자리를 지켜주면서 퉁퉁퉁퉁 계속 깨면서 지금 올라와 줬죠. 그러면 현재 데이터 기준으로 우리는 현재 자리값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패턴이나 내용 자체 해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V자 반등 해석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나스닥에 대한 고점 내용 자체는 이제 23,300 부근대니까 고점 갱신했으니까 떨어져야지가 아니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역시 랠리에 대한 지속성으로 좀 바라볼 수 있고 현실적인 고점으로 제가 딱 제시해드리는 자리값은 24,763이에요. 24,763이면 현재 23,300이죠, 지수가. 그럼 앞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지수, 포인트, 내용 자체로 지금 일단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대략적으로 1,400포인트 정도 되고요. 1,400포인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7%, 6%에서 7% 지수 상승 자체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현 수준에서 6, 7% 올라간다라는 거는 개별 종목으로는 지금 현재 10%, 15%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와 동일시하게 이번 주 역시 우리가 꾸준히 현재 랠리를 달리고 있는 현재 나스닥 일봉 차트처럼 계속적으로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빅테크 종목들 내용 자체로 좀 담아 보신다라고 하면 현재 수준에서는 10% 정도 수준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지속으로 봐주시고요. 이 구간대 터치하고 나서는 저는 조금 더 강력한 매도 시그널 내용 자체로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서는 우리가 인버스 ETF나 선물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선물 피보나치 교육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언급됐던 히든 종목명과 또 매일 저녁에 자세한 해외 선물 라이브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QR코드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